웃음을 보여야 했던 우리는 마지막 말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엄마를 보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자매 더 이상은 느낄 수 없을 엄마의 따뜻한 몸을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었죠. 그렇게 평생을 고생만 해오신 엄마를 저희 세자매 손으로 떠나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된 도리로서 조문이라도 올 줄 알고 연락한 아빤 저희 연락을 받고도 힘들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괜한 연락을 한 것에 후회를 하고 있다 보니 20년 가까이 모른 척 덮고 있던 아빠와 할머니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올라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 감정은 저만이 느끼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동생들 모두 저와 같은 감정들을 느끼고 있더군요. 말로 뱉을 수도 없을 만큼의 분노였습니다. 겨우 남자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방과 아빠에게 잘하고 있는 엄마를 지독하게 괴롭혔고, 본처가 있는 상황에 투명인간 취급하듯 당당히 첩을 데려와 다락으로 내쫓았으니까요. 거기다 자신들이 엄마를 내쫓으며 약속한 지원마저 손바닥 뒤집듯 어기기까지 했죠. 그 사람들이 아주 조금만 도움을 주었더라면 엄마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 정도는 있었을 것이고 살아남기 위한 스트레스도 덜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그 집안에 대한 분노가 끝없이 차오르더군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 세 자매는 그 집안에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어 생각을 쥐어 짜내봤지만 좀처럼 생각나는 것이 없었어요. 부동산을 하는 막내 동생 덕분에 친부가 할머니에게 상속받은 건물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그 집안의 정확한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그 집안의 소식을 알아내며 정보를 쌓으며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웃기더군요. 대를 잇는 아들 낳겠다고 그렇게 못된 짓은 잔뜩 하더니 정작 귀하게 낳은 외동아들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할 것도 없이 친부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유명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게 키웠길래 인성이 그렇게 개차반인지 동네 주민과 동창생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같이 악담만 했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담배 피고 가출하고 일진놀이를 하며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건 기본이었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한 이후에도 잦은 절도와 폭행으로 소년원까지 다녀왔었죠. 성인이 된 지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에 직업이 없는 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재벌가 자식도 아니면서 매일 큰 돈을 흥청망청 쓰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부의 외동아들을 괴롭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 나이 먹도록 아직 인간 구실 못하는 아들을 아직까지 귀하게 모시는 친부가 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세 자매가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알아서 기회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호랑이 굴에 제발 들어오듯 친부가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한 거죠. 너 정민아, 그래 잘 지내고 있었어? 엄마는 잘 보내드렸고? 그때 내가 말을 섭섭하게 해서 미안하다. 안 그래도 엄마 이래서 힘들어하는 너희 앞에 내가 나타나면 더 안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 아빠 마음 이해하지? 그 말 하시려고 전화하신 건 아니겠고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예요? 그게 말이지. 아무리 내가 아빠라고 하지만 평생 연락도 없다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 정말 면목이 없어. 그런데 내 상황이 정말 급하고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래. 너 신부전증이라고 아냐? 아빠가 그 몹쓸병에 걸렸어. 내가 정말 건강체질인데 너희 엄마랑 너희를 그렇게 떠나보낸 일이 나도 모르게 신경을 많이 썼나 보더라. 아마 그런 스트레스가 작용해서 내가 술도 더 마셨던 것 같아. 보통 이 나이 남자들이 나이 들면 몸 여기저기 아프게 마련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내가 글쎄 신부전증이더라. 관리하면 좋아진다고 하던데 네 엄마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니 속이 좀 쓰리겠어. 그 쓰린 마음 달래줄 거라고는 수밖에 없으니 먹다 보니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네. 그래서 살려면 누군가의 신장을 이식받아야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고모들이랑 할머니는 나이가 있잖니. 신장 공여자 기다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공여자 찾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려서 너희 3명 중에 아무나 신장 이식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부녀들 간의 관계도
회복하고 말이야. 우리 엄마와 저희들 때문에 술을 많이 먹었다는 소리는 개소리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 안방과 집 문 앞에 쌓여있는 다 먹은 빈 소주병만 해도 웬만한 사람 평생 먹을 소주병보다 많았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못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기야 친부에게 우리와 함께 지냈던 기억이 남아있기는 할까요? 어떻게든 되는 대로 동정심을 이끌어내서 신장을 이식받으려 하는 개수작이었죠. 더군다나 생각을 해보겠다고 끊은 뒤 알아본 신부전 정보로 친부가 말했던 게 얼마나 헛소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서 몸에 문제만 없다면 그 많은 고모들도 신장 이식 공여자에 적합했고 우리 엄마 대신 데리고 온 첩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여자이고 나이도 있어서 힘들다는 핑계로 100번 봐준다고 해도 멀쩡히 살아있는 20대 초반의 아들이 있었어요. 섣부른 짐작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 자기 하나뿐인 손자, 외동아들은 귀하다는 이유로 할머니와 아빠가 애초에 신장이식 공여자 대상에도 포함 안 시켰을 겁니다. 거기다 신부전이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관리만 한다면 악화시키는 걸 늦출 수 있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저희에게 연락을 할 만큼 나빠졌다는 건 죽고 싶어 환장한 건지 자기 좋아하는 술을 계속 마셨다는 소리였어요. 그러고선 평생 연락 한번 지원 한번 해주지 않던 우리 세 자매에게 갖은 불쌍한 척은 다 하면서 신장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말을 더 할 것도 없이 우리 세 자매는 절대 그 사람에게 우리 신장을 공유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나눠줄 바에야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게 나았지. 그 인간 아마 수술 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술을 마실 사람이었어요. 모른 척 무시를 하자고 의견을 모으던 도중 어쩌면 엄마와 우리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느껴졌습니다. 우선 친부에게 간을 보기로 했죠. 아빠, 얘들이랑 얘기해봤는데요. 간단한 수술도 아니고 수술 후에는 행복을 한다고 해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들어서요. 누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동명이는요? 걔는 안 돼요? 동명이? 동명이가 그러니까 걔는 안 돼.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너희들 앞에 동생 욕하는 것 같아서 창피하지만 걔가 나쁜 친구들에게 깨어서 어릴 때부터 담배 연수를 해서 이식하기 힘들 거야. 정민아, 내가 너희와 엄마에게 정말 몹쓸 놈이었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게 다 내 덕분 아니냐? 비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죽어가는 아빠 좀 살려줘라. 매일 투석 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치는구나. 저희도 별거 아닌 수술이면 해드릴 텐데 애들 모두 사회생활 중이다 보니 수술 후에 리스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고민이 되네요. 사회생활 그래 항상 돈이 문제지. 내가 너희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빠 때문에 힘들게 살았을 거야.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돈을 조금 보태주면 어떻겠니? 돈으로 거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전에 못다 해준 걸 해주고 또 앞으로 받아야 할 것을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일로 우리 가깝게 지내면서 네 남동생 동명이와도 사이좋게 지내면 외로운 것도 덜하고 좋지 않겠니? 너도 대충은 알겠지만 할머니께 받은 건물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있지? 그 건물 팔아서 미리 유산에 나눠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신장을 주지 않은 네 동생들에게도 나눠주고 내가 너희 지난날 고생한 만큼은 더 쳐줘서 동명이보다 좀 더 챙겨주마. 급한 놈이 우물을 판다고 하지만 고작 생각해낸 것이 돈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겠어요. 이미 친부의 신장 이식 전화를 받기 전에 우리는 친부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었고 그 이후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할머니에게 받은 건물만 유산으로 말하는 걸 보면 다른 큰 돈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넘어간 것처럼 친부가 착각을 하도록 신장 이식을 하겠다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이 적합한지 검사를 받기 전 집에서 내쫓겨난 이유로 처음 친부와 만나게 되었죠.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인지 만나자마자 우리를 평생 그리워했던 것처럼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더 우스웠던 건 우리 세 자매 하나같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자 눈이 동그래진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은 정신 못 차리고 사람 구실 못하는데 자신이 내쫓은 자식들은 잘 되어 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하여튼 진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재회를 마치고 신장이식 적합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 가장 건강한 둘째 동생 선민이가 우선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아빠와 혈액형이 같아서이기도 했고요. 둘째 동생이 검사를 받고 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자 공여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곤 수술 전 몇 가지 주의사항과 함께 수술 날짜가 결정이 되었죠. 그러다 아빠와 같이 병원으로 온 할머니와 친부의 현재 아내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맙다라는 말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인 저희를 보고는 인사를 먼저 안 했다며 괜한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거짓이긴 해도 당장 당신 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그놈의 성질머리는 나이가 먹어도 고쳐지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게 되었고 수술 날짜를 얼마 남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동안 혹시 둘째 동생이 도망이라도 갈까 싶었는지 친부는 매일같이 우리 자매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죠. 그런다고 도망을 못 가는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 걱정을 실체화시켜 주었습니다. 둘째 동생은 사업 때문에 일본에 간다고 했고 돌아올 날짜가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죠. 전부 우리 계획 그대로 진행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던 진부도 수술 남자가 점점 다가오자 걱정이 되었는지 할머니와 고모들을 데리고는 둘째 선민이를 내놓으라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선민이게 어디 간 거야? 수술이 얼마 남았다고 걔는 연락도 안 돼. 혹시 너희들 우리 아들 잡아먹으려 일부러 이런 짓을 꾸민 게야? 이 미친 것들이 지 애비를 죽이려고. 너희들 전부 고소하기 전에 어서 선민이 있는 곳 말해. 어서 전화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하라고. 할머니께서는 아직까지 저에게 성질 부리실 만큼 정정하시네요. 우리 엄마는 당신들 때문에 갖은 고생 다 하시다가 결국 몹쓸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죄책감 안 가지고 계시죠? 하긴 죄책감도 똑같이 사람으로 생각하는 상대에게 느끼는 거지 우리같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것들에게 무슨 감정이라도 느끼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선민이가 어떤 상황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걸요. 그리고 설령 알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고자세로 나오시는데 저희가 알려주고 싶겠어요? 뭐? 그래, 내가 미안하다. 애비가 잘못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감정이 지나쳤구나. 하나뿐인 네 애비다. 정말 이번 수술 아니면 죽어. 그러니 선민이가 무슨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부탁 좀 하자. 글쎄요, 다 큰 동생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 그렇게 급하시면 동명이한테 부탁을 하시죠. 저희보다 건장하고 체력도 좋아서 더 나을 텐데. 그리고 솔직히 걔 하는 것도 없어서 회복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사람 노릇도 좀 하자고요. 뭐? 동명이는 안 돼. 걔는 우리 집 4대 독자야. 걔가 너희처럼 쓰잘데기 없는 것들과 같은 것 같아? 나이 좀 먹어서 사람 흉내낸다고 귀한 내 손자와 비교를 할 수 있는 줄 아냐고? 이것들이 정말 보자보자니까. 너 옛 기억 좀 떠오르게 해줄까? 옛날 네 어미처럼 비 오는 날 먼지당에 맞아 볼 거야? 해봐 이 노인네야. 아직도 쌍팔년도 구시대에 머물러 있지?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당신이 내 할머니란 이유로 내가 반항조차 못할 것 같아? 우리 엄마 내 동생들 괴롭힌 당신들에게 복수하려고 오늘만을 기다렸어. 당신들이 이불 하나 돈 한 푼 주지 않고 내쫓아서 우리 엄마 그 고운 손이 남자 손보다 더 투박해지도록 일했어. 아들 낳으려고 우리 셋이나 낳아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일하면 닥치는 대로 했다고. 자신은 그 고생하면서 물로 배를 채우더라도 우리에게는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일 만큼 희생하셨다고. 당신들이 최소한으로 도움만 줬어도 그렇게까지 살지 않았어도 됐어. 우리 엄마 암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나 옆에서 그 모습 다 보았거든? 손 잡아주고 간호사 부르는 것밖에 못하는 내 기분이 어땠을지 알아? 죽어가나 엄마 보고만 있는 게 어떤 심정인지 아냐고. 당신도 똑같이 느껴봐. 당신 눈으로 죽어가는 아들이나 보고 당신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고통 속에 살라고. 우리 선민이 당신이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혹시 알아?
빨리 찾으면 수술 당일 전에 찾게 될지. 나랑 지민이는 절대 이식해줄 생각 없으니 빨리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야. 제 말의 끝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할머니는 쓰러지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와 동생은 현관문을 닫아버렸죠. 제가 천벌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뱉은 말처럼 할머니와 친부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나쁜 놈들은 바퀴벌레만큼이나 지기더군요.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살리겠다고 그 귀한 손자를 드디어 희생시켰습니다. 동명이가 친부의 신장이식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고통을 줄 수 없어 아쉽긴 했지만 저희의 복수는 한 가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유산으로 주겠다고 말한 건물이었어요. 신장 이식건으로 친부에게 접근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빚이 있더군요. 건물 저당 잡아 대출을 받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친부와 동명을 제외하면 나이든 노인인 할머니와 동명의 엄마밖에 없었죠. 우애가 좋은 형제들이면 그 많은 고모들이 십시일반해서 도와주겠지만 자기 하나뿐인 동생 신장 이식하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우리는 그 건물이 매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물이 아닌 경매로 나온 그 건물을 우리 세 자매가 돈을 합쳐 낙찰받게 되었죠. 이런 경사에 우리들만 기쁠 수가 있나요? 저희는 바로 저희가 낙찰받은 건물의 가장 위층에 살고 있는 친부와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할머니가 나왔고 저희 자매들을 보더니 대뜸 욕부터 하시더군요. 사잡아 죽일 것들이 지 목숨 끊어달라고 제 발로 찾아와? 야, 이 미친 것들아, 너희 때문에 너희 애비가 죽을 뻔하고 내 귀한 손주가 대신 수술한 거 알아? 그래, 이번에 또 사람 속으로 어떻게 뒤집으려고 왔어? 저희가 그쪽 집안하고 상대하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일하러 온 거예요. 근데 왜 퇴가 아직 안 하셨어요? 이러면 불법 점거 아닌가? 정신 나간 것들이 무슨 소리야? 개집들과 말할 시간 없으니 당장에 꺼져. 아유, 재수 없어서. 애미야, 소금이나 팥 좀 가지고 와라. 이 건물 경매 넘겨졌죠? 그거 저희가 낙찰받았어요. 오늘 아직 정식으로 건물 소유주가 된 건 아니지만 혹시나 퇴거 안 하면 어떡하나 싶어 찾아왔어요. 아시죠? 저희 자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거. 괜한 생떼 부렸다가 험한 꼴 보지 마시라고 찾아왔어요. 저희가 당신들에게는 은행과 채권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테니까 알아서들 잘 행동하세요. 제 말을 듣고는 있는 할머니 표정을 보니 딱 알겠더군요. 그제서야 우리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이를 갈아오고 있는지 아는 듯 보였습니다. 눈빛에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죠. 아마 제가 말한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더한 복수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내쫓겨나듯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여기까지 하기로 했어요. 마음만 먹는다면 더할 복수들도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복수를 하면서 평생을 지낼 수도 있었지만 그만둬야 했어요. 복수를 하는 내내 시원하고 통쾌한 기분과 함께 뭔가 모를 찝찝한 감정들을 우리 세 자매 모두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진정으로 원할 우리들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한 건물에 지내며 행복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거죠. 시간이 흘러 둘째 동생은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가족들과 함께 저희 건물에서 살고 있어요. 어린 시절 힘든 기억이 많은 동생이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느껴집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에 별 관심이 없던 저와 막내 동생도 둘째를 보면서 점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물론 제 사연과 이곳의 여러 사연들처럼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연 채널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어떤 시어머니 남편을 만나야 하고 이상한 사람의 전조 증상이 무엇인지 이 채널의 사연들이 알려줄 테니까요.